오늘은 긍정 마인드와 행복 6번째 강의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행복이랑 인간관계의 행복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돈과 행복의 관계, 그리고 돈과 문화는 어떻게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떤 내용일지 사실 다 예측이 되시죠? 네. 그리고 돈과 문화의 관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미국에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 뭐 중국에 사는 사람, 뭐 프랑스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라에 따라 다른데 그 나라마다 문화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문화에 따라서 행복이 다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점검하면서, 나는 돈과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흥미롭게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풍요의 역설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제목을 보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두 번째, 국가별 비교. 그래서 그 부자인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돈이 많은 나라와 돈이 별로 없는 나라의 차이, 행복의 차이를 한번 볼 거고요. 돈과 행복에 대한 이해 좀 살펴보고, 행복은 상대적인 건가 보편적인 건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와 행복, 이렇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행복,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 것 같은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쪽에 가까웠어요. 한 30대 초반? 요때까지도 돈과 행복은 무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요즘은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 쪽에 가까워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혼자일 때는 돈과 행복에 그게 관련이 크다고 생각 안 하다가, 제가 가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정을 제가 꾸리면서는 아이도 낳고 아이의 교육이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의 중요성을 좀 더 여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2가지 중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그래서 돈과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연구는 삶의 만족을 위해서 중요한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삶의 만족을 위해서 중요한 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한테는 가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거? 이런 게 중요한 자원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죠? 강의하시면서 옆에 강의 그 자료에 쓰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12가지 자원이 이제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다고 꼽은 게 11번째 순위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했을 때 돈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돈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12가지 자원 중에 11번째가 돈이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낮은 순위였죠.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 중에 돈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나요?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소유, 이런 거. 돈, 물질적 소유는 이 질문에도 상위 8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떠오른 건 사실은 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저와의 아이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은 아직 이제 아이가 없는 경우도 많을 텐데 어떤 걸 떠올렸을까? 뭐 애인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친구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돈이 삶의 만족이나 어떤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의 그런 결과가 나타난 연구도 있었는데, 또 다른 이제 연구 내용 결과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연구 결과를 볼까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이 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근데 이 질문이 좀 애매한 게, 삶의 만족을 위해 행복을 위한 것은 뭐냐라고 묻는 거랑 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저도 답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저라면 아마 더 넓은 집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마지막 그 연구는 좋은 삶을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라고 물었어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 뭘까요?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제일 많은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뭐 너무 바쁜 거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어있는 지갑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앞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가난하게 되면, 돈이 없으면 매우 좌절하고 스트레스, 그리고 기본 욕구들이 결핍이 돼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만 끓여 먹는다거나 뭐 굶는다거나, 그리고 옷도 사고 싶은데 못 사고. 그래서 사실 돈이 부자인 거냐랑은 다르게 가난한 건 사람을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주관적 안정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난하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의, 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 이상의 수입인 사람의 경우, 평균 이상의 수입인 경우에는 돈과 행복의 연결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데, 돈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 들어오는 사람은 돈이 있다고 더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3천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5천만 원을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이제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그럼 이 사람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살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도 난 2억 5천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 하지, 그거에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정말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건가? 돈이 많으면은 모든 게 이제 끝인가? 인생을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나? 이런 이제 궁금함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요 목표는 뭔가요? 이거는 1970년대, 1998년도 이렇게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 부자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이고. 라고 얘기한 게 1970년대는 요 정도. 40%가 조금 안 됐죠. 근데 98년에는 거의 80% 육박해요.
이게 이제 과거 연구, 옛날 연구라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엄청 옛날이에요. 2020년의 인생의 주요 목표를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이 부자라는 응답이 거의 뭐 95%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워낙 뭐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것도 있고 그 부자의 삶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많이 이제 공유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삶을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대요. 그렇지만 실제 행동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역설을 좀 살펴볼게요. 1950년대에 비해서 개인의 최고 수입은 3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가 2000년대 초반에 쓰여진 교재라서 3배지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자동차, 대형 TV, 식기건조기, 세탁건조기, 컴퓨터 등의 소유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했고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외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 행복해졌잖아요. 차도 생겨 이제 불편하게 뭐 걸어 다닐 필요도 없고 엄청 뭐 요새 몇 인치 TV가 나오죠? 50인치, 60인치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엄청 큰 TV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고 뭐 설거지도 뭐 기계가 해주고 세탁도 이제 빨래를 돌리면 건조까지 뽀송뽀송하게 나오고 맛있는 음식도 이 세상에 너무 많죠. 맛있는 거 하루에 한 번 이상 밖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삶의 만족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건 연도예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 쭉 해서 2000년까지. 그러면은 이 실선은 뭔가 하면 우리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와, 소득이 정말 우리 소득 수준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점선을 보세요. 뭐예요? mean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은 어때요? 거의 똑같아요. 아, 약간 떨어졌나? 그 소득 수준은 올라가는데 삶의 만족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막 고급지게 살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이런 궁금함이 이제 들게 됩니다. 뒤에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부유해졌지만 더 행복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풍요의 역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신건강 통계치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이제 힘든 사람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적인 풍요가 증가할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고통이 물질적 풍요와 상관이 있다. 이것도 좀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물질적 풍요가 있으면 심리적 고통도 줄어들고 정신 건강도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처럼 나타나는 거잖아요. 연도별로 보면 57년, 76년, 96년 이것도 이제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신경쇠약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가장 극단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난 50년간 우울증 유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발병 평균 연령도 30세에서 10대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더 일찍부터 앓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수가 매우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우울과 풍요는 풍요가 올라갈수록 우울증이 많아지는구나라는 관련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반대로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 보면 몇 년대 같으세요? 이 사진을 보면 거의 무슨 1900 뭐 60년대? 60년도 훨씬 더 전일 것 같은데 마차를 탈 정도면 여기가 이제 아미쉬라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여기 사람들은
어, 자동차를 거부를 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현대 세계로부터 고립돼서 살고 있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강하게 사람들끼리 결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자동차도 여기 안 굴러다니고 당연히 TV, 컴퓨터 없겠죠. 전기가 없으니까. 근데 희한한 건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컴퓨터 없으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안정감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사회보다 우울증의 발병률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뭐 발전된 그런 기술로 좋은 컴퓨터, 성능 좋은 컴퓨터가 생기고 어 뭐 최고 성능이라 최신식의 뭐 스마트폰이 생기고 제일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닌 건가? 나를 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풍요로운데 공허하다는 거잖아요. 공허하다는 거는 이렇게 속이 뻥 뚫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공허한 걸까? 이제 풍요가 생겼지만 원래 그 이전에는 가족 생활, 그리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났었고 종교 생활에도 뭔가 거기서 영성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풍요로워지면서 소비 문화로 대체된 거죠. 옛날에는 힘들면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도란도란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면서 위로받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쇼핑 가지 뭐 명품백 하나 사서 풀지 뭐 스트레스 풀지 뭐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살 때는 되게 기쁘고 행복하지만 공허함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적 공허감이 계속 들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약물 중독, 뭐 술, 담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뭐 마약도 포함되고 그리고 뭐 섭식장애 그리고 강박적으로 쇼핑하는 거 우울증 이런 게 이 내적 공허감을 여기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해가지고 이거저거 막 사들여요. 근데 사거나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먹고 토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여기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풍요로운데 공허하냐? 선택의 역설인데요. 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옛날에 뭐 10가지밖에 없었다면 풍요로워졌으니까 이제는 막 100가지, 1000가지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과에 더 불만족해진다고 합니다. 왜? 선택지가 진짜 많은데 내가 선택한 게 더 좋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더 좋은 게 보이고,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이 만족스러워지기보다는 풍요로워질수록 더 불만족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지만 더 공허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국가별로 한번 그럼 잘 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연구자들이 나라별로 쭉 세웠어요. 이렇게 나라별 표가 보이시죠? 뭐 불가리아, 러시아, 뭐 이거는 벨라루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데요. 뭐 헝가리, 터키,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나라들 많죠. 이탈리아, 뭐 칠레 등등등. 그리고 이쪽은 삶의 만족도예요. 여기는 수익,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소득 순위. 그래서 100, 1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일 돈이 많은 거예요. 어디예요? 미국. 소득이 제일 높은 미국이고요. 소득 그럼 두 번째로 높은 데는 어디죠? 여기서는 안 나왔네요. 이 표에는. 그나마 높은 게,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99. 99가 나와야 되는데, 소득 99는 안 나왔고, 96이 그 다음 순위네요. 96은 어디예요?
스위스. 그 다음에 높은 애는 87 있고 89 있고 89가 그 다음에 제일 높은가? 독일. 네. 이 표 안에서의 순위는 그러네요. 그럼 제일 낮은데 어딘가 봅시다. 5가 제일 낮죠? 네. 5는 어디예요? 인도. 6은 나이지리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쭉 보면 위에가 삶의 만족도가 낮아요. 여기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점점 숫자가 올라가죠. 대략적으로 여기가 좀 소득이 낮은 편이고 여기 보면 뭐 100, 69, 78, 85, 81, 96 이쪽이 소득의 그 순위가 높은 편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득 순위가 높은 나라들이 삶의 만족이 높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이걸 국가별로 줄을 세워 봤더니 부유한 국가가 덜 부유한 국가보다는 삶의 만족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아일랜드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아일랜드는 그 삶의 만족도가 꽤 높아요. 여기서 이 표에서는 네 번째로 높아요. 근데 소득 순위는 몇 등이에요? 거의 52등이에요. 52등. 희한하잖아요. 왜 52등, 100등 중 100등까지 있는데 52등 한 나라가 소득 수준은 소득 수준이 52등밖에 안 되는데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거지? 또 살펴보면 미국은 제일 소득 수준이 높은데 삶의 만족도는 아일랜드보다 떨어져요. 또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소득 순위는 진짜 떨어지는데 아마 지금은 9가 아닐 거예요. 이게 92년도 자료라서 그런데 어쨌든 요거 그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삶의 만족도는 꽤 높으네요. 그리고 인도는 뭐지? 소득 순위는 거의 바닥인데 중간 정도의 삶의 만족이 나타나고요. 일본은 소득 순위는 매우 높은데 삶의 만족은 낮은 편으로 나옵니다. 아이고.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뭐지? 꼭 그렇게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삶의 만족이 높은 게 아니네요. 그런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나라별로 비교를 한 건데 이제 한 나라 안에서 뭐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한 국가 안에서 수입과 행복의 그 관련도는 적은 편이었고요.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부유한 나라,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그 안에서의 그런 내가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하고 이런 차이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한 그 돈과 행복의 관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